여러분, 마음의 평화와 두둑한 통장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정신적 자유만으로 행복할까요? 아니면 경제적 자유만 있으면 걱정이 없을까요? 둘 다 가질 순 없을까요? 사실 진짜 자유를 원한다면 두 가지 자유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은 처음엔 서로 모순된 길처럼 보이기도 하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당신의 잠든 가능성을 깨우는 곳, 성공 마인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공 마인드나 부자 마인드셋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접합니다. 과연 생각만으로 인생이 바뀔까요? 정신적으로 아무리 자유로워도 현실의 금전적 자유 없이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돈은 많지만 마음이 불행하다면 그건 진짜 자유라 부를 수 없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신적 자유 대 금전적 자유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며 두 가지 자유를 모두 얻는 부자 마인드셋과 성공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심리학자이자 철학자로서 터득한 통찰, 실제 성공한 인물들의 사례, 그리고 유명 자기계발 서적들의 핵심을 녹여 경제적 자유를 향한 실행 전략까지 함께 나눌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신적 자유만으로는 금전적 자유를 얻기 어렵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신적 자유만으로는 왜 금전적 자유를 얻기 어려운가?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편안한 마음은 분명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상만 열심히 한다고 통장에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행동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는 별개라는 현실을 냉정히 인정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매슬로우는 인간에게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자아실현 같은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일 먹을 것이 걱정되는데 정신적 자유를 느끼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철학서적 한 권보다 값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자유롭고 싶어도 경제적 기반이 받쳐주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을 지속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청년이 마음 공부를 통해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려 해도 매달 카드값과 월세 고지서를 마주하면 불안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도 마음만 평온하면 된다는 말을 믿으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돈 걱정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도 포기하고 좋아하는 일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정신적 자유 역시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금전적 자유 없이는 정신적 자유도 지키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겠습니다. 혹시 가난한 예술가의 삶을 낭만적으로 그려보신 적 있나요?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창의적 정신의 자유일 겁니다. 하지만 기본 생활조차 꾸려나가기 힘들다면 예술혼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데무노 사르트르가 인간은 자유의 형벌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정작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자유조차 사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단순히 물질적 욕심이 아닌 자신의 꿈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토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정신이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현실적 금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전적 자유는 올바른 마인드셋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벌려면 결국 돈만 좇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로 두 번째 포인트, 금전적 자유는 올바른 마인드셋에서 시작된다. 자, 아까는 돈 없이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역설적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해보면 부자 마인드셋이 먼저였고 경제적 성공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 마인드셋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으며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을 키워낸 그의 아버지는 남들이 다 팔 때 담담히 사들릴 줄 아는
담대한 마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빌 게이츠는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통해 사고를 넓히고 문제 해결형 사고방식을 길렀고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의 기틀이 되었죠. 미국의 사업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유명한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의 생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나는 돈이 없으니 못해라고 말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죠. 부자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문제 해결형 질문을 던지고 가난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문제 자체를 회피합니다. 바로 이런 태도 차이가 금전적 자유의 출발점에서 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성공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지만 패배주의에 젖은 사람은 변명을 찾는다는 차이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하브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에서는 부자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삶을 내가 만든다고 믿고 가난한 사람은 삶이 자신에게 일어난다고 믿는다. 부자들은 스스로 삶의 적극적인 창조자가 되지만 가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깨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기계발 서적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즉, 금전적 자유라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먼저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공한 기업가들 역시 마인드셋의 힘을 증언합니다. 스타벅스의 전 CEO 하워드 슐츠는 가난한 이민자 가정 출신이었지만 나도 남들처럼 부와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자기 확신을 가졌다고 해요. 그 자신감과 꿈이 없었다면 스타벅스라는 세계적 브랜드도 없었겠지요. 또 영화배우 짐 캐리는 무명 시절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을 때도 언젠가 1천만 달러 수표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자신에게 수표를 써서 간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년 뒤 그는 그 액수 이상의 개런티를 받는 배우가 되었죠.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간절한 믿음과 긍정적 상상이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그 행동이 현실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긍정 심리학은 낙관적 마음가짐이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실패를 해도 이번엔 운이 안 좋았어. 다음에 더 준비하면 되라고 생각하지만 비관적인 사람은 역시 난 안 돼 하며 포기해버리죠. 전자는 다시 도전하고 결국 성취하지만 후자는 시도조차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성공 습관과 부자 마인드셋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긍정, 실패를 다루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마음 없이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전략도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나는 배울 수 있다. 나는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캐럴 드웩 교수의 마인드셋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돈 관리법을 익히는 것도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반면 고정형 마인드셋에 사로잡히면 난 원래 돈복이 없어라며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되죠. 경제적 자유를 향한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으려면 우리 내면의 생각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만약 부자 마인드셋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 좋게 큰 돈을 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종 로또 당첨자들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는데 몇 년 못 가서 당첨금을 탕진하고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 자유를 얻을 기술과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돈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반대로 마인드셋이 갖춰진 사람은 작은 돈을 쥐어줘도 불려낼 줄 알죠.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김승호 회장은 1억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10억도 다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작은 돈부터 부자처럼 관리하는 습관이 결국 큰 돈을 다루는 능력을 만든다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먼저 부자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공 마인드로 무장하고 긍정과 비전으로 가슴을 불태우세요. 그리고 그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배우고 실천하세요. 현실을 냉철하게 보되 내 마음의 나침반은 언제나 성공과 풍요를 가리키게 하세요. 부자 마인드셋이란 결국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강한 책임감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작게 시작해도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자유라는 큰 나무는 이처럼 올바른 마음가짐의 씨앗에서 시작해 자라나는 법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할 때 얻어진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철학적인 통찰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히려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할 때 주어진다. 언뜻 역설처럼 들리죠. 자유를 얻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라니 무슨 모순인가 싶을 겁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이 참된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와 규율, 목표 중심적 행동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출근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죠.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그것이 자유로운 삶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원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시간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꿈꾸죠. 그런데 그런 삶을 얻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일부 자유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 미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의 작가 조코 윌링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율이 곧 자유다.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웃할지 모르지만 그의 뜻은 명확합니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규율 있는 삶이야말로 원하는 바를 이룰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방종과 자유는 다릅니다. 하고 싶은 걸 순간순간 다 한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냈을 때 찾아오는 성취감과 선택지의 확대가 진짜 자유입니다. 자기 통제 없이 얻은 자유는 일시적 쾌락일지 몰라도 지속되진 않지만 규율 있는 삶은 미래의 거대한 자유를 담보합니다. 성공학의 대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으면 나중에 병원 갈 자유밖에 안 남는다고 농담했습니다. 건강의 자유를 잃는다는 의미죠.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식단을 절제하고 운동하는 지금의 불편함이 미래의 건강이라는 자유를 줍니다. 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쇼핑의 유혹을 참아내고 투자의 공부를 하고 저축하고 땀 흘려 일하는 자기 통제가 없다면 내일도 모레도 회사나 생활비에 발목 잡혀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반면 오늘 성공 습관을 잡기 위해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면 내일은 경제적 자유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적 여유를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께 성공한 인물들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세계적 IT 기업을 일군 창업자들, 스포츠 스타들, 예술가들, 이들의 젊은 시절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잠잘 때 뭔가를 더했고 남들이 놀 때 뭔가를 참고 훈련했습니다. 10년간 하루 3시간씩 더 일하면 남들보다 10년 앞서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 인물들도 초기에는 주말, 휴일 없이 코딩하고 연구하며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여가와 안락함의 일부를 포기한 덕분에 후에 수십 년을 경제적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죠. 한 예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창업 초창기에 안정된 직장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모험의 길을 택했습니다. 초기 몇 년간은 남들과 같은 안정감이나 여유는 없었지만 그 집중과 규율 덕분에 현재는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에도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해진 파이어족 두 자매 신현정 신영주 씨는 30대에 회사를 그만두고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7년간 남들이 잠든 밤에도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4년 동안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저축에 올인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5억 원으로 투자를 하고 마침내 직장을 떠나 자신들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한 말이 큰 울림을 주는데요. 경제적 자유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사는 자유, 쉬고 놀 자유를 일정 기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 통제와 규칙적인 삶이 몇 년 후 완전한 자유를 가져온 것이죠. 이처럼 성공 습관과 자기 절제는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내 욕망과 충동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외부 환경과 타인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뜻이죠. 처음엔 불편해도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질 때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자유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 금전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자유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이지 하고 싶은 걸 마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후자는 오히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잃기 쉽습니다. 진짜 자유인은 자신이 세운 원칙에 따라 삶을 통제하고 그 결과로 얻은 시간과 재정의 여유를 선용합니다. 한 예로 어떤 이는 친구들이 밤새 파티를 즐길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사업 아이디어를 갈고 닦았다고 해요. 젊은 날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손가락질 받았지만 10년 뒤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지내게 됐습니다. 당장의 자유를 미룬 대가로 나중에 훨씬 큰 자유를 얻은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의 주제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금전적 자유 대 정신적 자유라는 이분법은 사실 가짜 선택지일지도 모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자유를 모두 얻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올바른 마인드셋으로 경제적 자유를 향해 꾸준히 행동하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기 통제를 실천하는 여정입니다. 이 셋이 맞물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정신적 자유와 금전적 자유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관계입니다. 마음의 자유만 추구한다고 통장이 채워지진 않지만 돈만 쫓는다고 행복이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성공 마인드라는 든든한 뿌리에서 자라고 그 나무를 키우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 햇빛은 바로 규율과 절제, 꾸준함이라는 덕목이지요. 결국 부자 마인드셋으로 목표를 그리고 성공 습관으로 실천하고 자기 통제로 지속할 때 정신적 풍요와 물질적 풍요를 모두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하나의 불꽃이 일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나도 경제적 자유를 얻어 내 삶의 주인이 될 거야. 라는 다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이제 작게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모여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1%씩 나아지면 1년 후에는 37배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연을 듣고 마음가짐 하나를 바꾸고 사소한 습관 하나를 시작한다면 이미 성공의 씨앗은 심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공 철학 한 구절을 제 식으로 표현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작은 자유를 포기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미래의 큰 자유를 얻는다. 현재의 나태함이나 순간의 즐거움을 이겨낼 때 미래의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든 정신적 자유든 그 본질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여러분 내면에 이미 있습니다. 자, 이제 결단은 섰나요? 제가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인생을 만듭니다. 성공 마인드였습니다.